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 참으셔야 됩니다. 주상이 위험해질 것이야. 교묘하게 독을 쓴 것이다. 전하! 호들갑 털지 말거라. 인삼과 오령지가 만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범인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볼지 모를 때 들르는 곳 필름오네어입니다. 요즘 화제작인 폭군의 셰프, 다들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매 회차마다 빠져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왜 원작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앞으로 전개를 이해하는데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주인공이 연산군이 아니라 굳이 이연이어야 했을까요? 원작 소설의 주인공은 연산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된 인물이죠. 그런데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이 이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 연희군 이연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사의 자유입니다. 원작은 중종 반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쫓겨나 비극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드라마는 인물과 사건의 이름을 모두 바꿨습니다. 역사적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만약 다른 길을 걸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덕분에 이연과 연지영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작에서는 불가능했던 행복한 결말까지 맞이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둘째는 이미지의 재해석입니다. 연산군이라는 이름은 곧 폭군의 상징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파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드라마는 로맨스와 성장을 함께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낯설지만 비어있는 그릇 같은 이름, 이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극 속에서 의미를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말이죠. 덕분에 이연은 단순한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잔혹한 선택을 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싸우는 남자로 그려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폭군의 길을 걷다가도 연지영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그의 모습은 입체적인 드라마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결국 이연은 폭군이자 보호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작의 연산군이 예정된 비극으로만 끝났다면 드라마의 이연은 끝까지 시청자들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캐릭터가 된 것이죠. 이연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세운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소재인 요리, 과연 단순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보면 늘 중심에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단순히 왕의 입맛을 맞추거나 미식 대결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서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장치로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9화와 10화의 진명대군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한 끼 식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삼과 만나면 독으로 변하는 약재, 오령지가 사용되면서 사건은 곧바로 정치적 음모로 번졌습니다. 즉, 한 그릇의 음식이 권력 암투와 결합하는 순간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단순한 조리 행위가 아니라 왕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암투의 도구로 변모한 겁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고 누구에게 바치고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맛을 넘어 권력과 운명을 좌우하는 은유적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폭군의 셰프는 요리를 통해 궁중의 긴장과 정치적 대립을 더욱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가진 힘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바로 로맨스의 촉매제라는 점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요리 대결은 나라의 위신을 걸고 외국 사신과 맞서는 외교적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 설정을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왔습니다. 요리가 단순한 대결의 수단이 아니라 이연과 연지영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고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쓰이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요리는 늘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톡살 누명 속에서도 연지영은 당당히 자신의 음식을 지켜냈고
이연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단순한 왕과 숙수에서 점차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 운명체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한 끼 식사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를 굳히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설정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은 여전히 가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요소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음모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가장 깊은 감정을 나누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요리는 권력과 사랑, 두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서사의 핵심으로 계속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리가 단순히 밥상이 아니라 권력과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점 이제 보이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원작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던 금삼지혈 드라마에서는 과연 어떻게 각색될까요? 원작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금삼지혈 사건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폭군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들이댄 패비윤 씨의 원한이 담긴 기록물이었죠.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주인공을 파멸로 몰아넣는 결정적 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이 장치를 어떻게 변주할까요? 지금까지 전개를 보면 원작을 그대로 답습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의 중심은 철저히 로맨스에 있습니다. 이연과 연지영의 관계,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는 폭군의 집착이 서사의 원동력이죠. 그렇다면 금삼지열이 맡았던 주인공을 폭군으로 만드는 장치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연지영의 납치입니다. 재산 대구는 독살 사건으로 이연을 흔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연의 가장 큰 약점이 연지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지영을 빼앗는 순간 이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차이는 분명합니다. 원작의 금삼지열은 과거의 한을 드러내는 기록물이었고 결국 주인공을 몰락시켰습니다. 반면 드라마에서 연지영의 납치는 현재의 사랑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이연은 단순히 관계에 빠진 폭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권력의 무기로 삼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작의 금삼지열이 몰락의 장치였다면 드라마의 금삼지열은 피해 복수의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연은 함정에 빠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분노를 칼로 삼아 정적을 무너뜨리는 능동적 주체로 변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로맨스와 정치 서사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폭군의 셰프만의 색다른 긴장과 반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드라마가 원작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이연은 폭군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켜내는 성군으로 거듭날까요? 정리하자면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원작의 서사 구조를 단순히 재현하지 않고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해 완전히 다른 드라마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연이라는 인물을 통해 폭군과 보호자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요리를 통해 권력과 사랑을 은유하며 원작의 클라이맥스마저 로맨스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연은 폭군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연지영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며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